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약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과 한약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약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30여 평의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비숙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한약의 효과를 보려면 세 가지 이제 삼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삼정성. 그게 이제 약을 정성껏 조제하고 정성껏 짓고 정성껏 다리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먹어야 한다고 하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있어도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로다가 약을 잘 제조를 했더라도 다리는 데 미비하다라면 그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잘 짓고 잘 다려놨는데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지킬 것을 안 지킨다면 또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한약은 항상 삼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어깨가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갔었어요. 침을 맞으러 갔는데 누워서 들어보니까는 어느 뭐 아주머니 목소리더라고. 어느 아주머니가 그 어린애 주려고 이제 기룡탕 녹용 한 첩을 진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걸 보고 너무나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약 설명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거기 침 맞으러 환자로 간 사람이 주제를 이렇게 나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듣고만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한약에 이제 이렇게 물론 요즘은 뭐 복용 날짜가 뭐 5일이라든 10일, 한 달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전부 한의원이 되든 한약방이 되든 탕제원에서 다 다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다리는 데서 별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러나 이제 약이 한 첩 내지 두 첩 뭐 이렇게 어린애 보약이라든지 또 응급할 때 이제 한두 첩이 필요할 때 약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꼭 다리는 집에서 꼭 다리하겠죠. 다리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탕기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약탕기. 물론 뭐 지금 이런 재래식 약탕기로 약을 데리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림상 이렇게 약탕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배 보재기를 그렸고 요 짜는 나무를 그렸고 이제 대접을 그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약탕기에다 약을 다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게 뜨거우니까는 식혀서 짠다고 합니다. 식혀서 짠다고. 그 이제 위에 이제 종이를 열어놓고 식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이 식을 때 이 이 질그릇이 식지 않습니까? 식을 때 많은 이 약의 물을 이제 그릇이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삼배 보재기가 있는데 대개들 이제 가서 보면은 삼배 보재기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서는 말렸다가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배 보재기를 말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짜시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요거 이제 틀어 짜는 나무입니다. 나무도 이게 참 이 물 흡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대접은 뭐 물 흡수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약을 재탕을 할 경우, 재탕을 할 약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삼배 보재기를 물에 담궜다가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짜십시오. 짠 다음에 이제 대접 위에다 놓고서 이 약을 그냥 쭉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 놓고서는 약이 이제 물이 전부 내려오면은 다시 여기다 물을 붓고 이제 재탕을 하면 되는 거죠. 재탕을 하면 되는데 왜 이제 여기다 삼배 보재기를 물에 담궜다가 짜라고 하냐면 삼배 보재기는 다른 헌겁이나 이런 거보다 더 오일이 두껍습니다. 이거 실이 두꺼워서. 근데 삼배 보재기 하나를 실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소주컵 있잖아요. 소주컵에 2컵 내지 3컵을 흡수를 해요. 이 물을 흡수를. 그래 이 귀한 약을 마른 삼배 보재기들 여기다 놓고서는 이 약을 따른다라면 이 삼배 보재기가 흡수해 가는 것이 약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흡수해 간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마른 나무로다가 이걸 짠다 그러면 이 나무도 이제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삼배 보재기는 물에 담궜다 짜고 이 나무도 물에 담궈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뿌리기만 하고서는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탕을 이렇게 데려놨으면 놓고 이제 재탕을 끓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탕을 짜야겠죠. 그래 재탕을 짤 때는 원탕에 약을 딴 데다 옮겨 놓든지 다른 대접에다가 이 또 물에다가 이제 이 저 담궜다가 이제 짠 저 보재기를 위에다 덮습니다. 덮고 이게 다려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바로 위에다 쏟아 놓으십시오. 이 약 건더기를 바로 쏟아 놓은 다음에 여기서 김이 조금 나간 다음에 이제 나무로 해서 이제 틀어서 짜시면 돼요. 그렇게 짜시면은 그러면은 약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뭐 한의원이나 한약방 같은 데 가서 보면 약탕기를 뭐 내려놨다가 식은 다음에 짜시고 삼배보재기를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짜라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탕기가 흡수한 거, 나무가 흡수한 거, 보재기가 흡수한 거 이러다 보면은 뭐 50%뭐 60%이 정도뿐이 약을 흡수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약을 이제 복용을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원탕을 달인 물을 원탕을 따로 먹지 말고 원탕을 달인 걸 놓고 재탕을 한 거하고 섞어서 먹여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약이 예를 들어서 5가지가 들어갔다라면 거기는 그 뭐 2시간을 달여서도 다 우러나지 않는 약이 있고 30분 정도만 달여도 다 우러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가지 중에서 2시간 이상을 달이는 것이 3가지가 있고 30분 이내에 다 우러나는 약이 2가지가 있다라면은 재탕할 때는 30분 이내에 다 우러난 약은 약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처방제는 5가지를 5가지 약재를 넣고서는 처방을 했는데 재탕 처방을 보면은 3가지만 처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원탕에서 약 효과를 본 것이 대탕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탕 달여놓은 약을 내려놓고 짜놓고 재탕한 것을 섞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드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약을 이제 이렇게 조제해 가지고 왔을 때 2첩 한 첩 오전에 달여 먹고 오후에 또 한 첩 달여 먹고 재탕한 것을 저녁에 먹으라고 2첩을 합해서 재탕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한 첩 먹고 또 한 첩 먹고 2첩을 한 것을 재탕을 할 경우에는 전체 재탕한 것까지 오전에 한 첩, 오후에 한 첩과 재탕한 것을 혼합을 해서 3등분해서 나눠야 합니다. 예, 나눠서 이렇게 드셔야만이 그 약을 제대로 골고루 섞어서 처방전에 있는 대로 이제 드시는 게 되죠. 요것은 지금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요즘은 좀 뭐냐면 일반 이제 뭐가 좋다, 뭐가 이제 꼭 필요한 약재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약재들이 있으면 뭐 포공령이 필요하다, 뭐 무슨 뭐 질경이가 필요하다, 뭐 가서 이제 건제약방이나 뭐 약초를 취급하는 데서 한 근이고 2근이고 사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버섯 같은 걸 사실 때도 있죠. 영지버섯이 됐든 상황버섯이 됐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페트병을 3개를 그려놨습니다. 3개를 그려놨는데 1차 다리는 걸 원탕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다리는 것을 그럼 보통 물론 포공령이라든지 그 민들레 또 이제 질경이 같은 경우는 원탕만 데려도 다 우러날 수가 있는데 원탕을 데려도 다 이제 덜 우러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원탕을 일단 다리지 않습니까? 다림을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배보재기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짜놓고서는 일단 그러게 이제 뭡니까
포공령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뭐 한 근이고 두 근이고 사오게 되면 페트병이 한 두세 병 정도가 나올 겁니다. 다 한 번에 다 안 다리고 이제 반만 다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1차 달인 것을 이제 식힙니다. 이제 그릇에다가 식혀가지고 페트병에다 이렇게 저 똑같은 저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1차 달인 겁니다. 1차. 예. 이렇게 또 1차, 예. 여기 이제 1차 달인 거죠. 1차. 1차. 예, 1차. 이렇게 이제 놓는 겁니다. 놓고서는 이제 또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재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요 높이를 똑같이 하셔야겠죠. 하시고. 그 재탕을 한 것을 또 이제 짜놓고선 식힙니다. 식혀가지고 그 높이를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예,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뭐 이제 재탕에서 끝나는 약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3탕까지 할 경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데려가지고 식혀가지고 여기다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은 원탕이 1차 여기가 같은 높이로다가 됐죠. 2차가 이제 2차 달인 것이 재탕 달인 것이 이렇게 됐고 3탕 달인 것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병에 있는 거나 이 병에 있는 거나 이 병에 있는 거나 똑같이 골고루다가 약성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탕을 먹으면 진하고 재탕을 먹으면 또 조금 진하고 요것은 아주 이제 거의 이제 맹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느 약을 다리든 뭐 버섯을 다리든 뭘 다리든 간에 한 번에 이제 달여가지고 뭐 한 입에 이제 뭐 한 컵에 이렇게 드시는 약이라면 모르지만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셔야만이 이것이 뭐 그렇게 처음에 먹는 것이 되든 나중에 세 번째 먹는 것이 되든 약성이 이제 똑같은 골고루가 이제 똑같이 되는 거지요. 예,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향원 약초소당에서 오늘은 약을 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이 버튼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버튼이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호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